여러분,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원래 진짜 글 정말 잘 쓰는 사람 같잖아요. 근데 누구나 다 처음에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저도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일기를 쓰듯이 글을 올리던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블로그로 경제 인플루언서가 되었고, 이달의 블로그에 이어서 올해의 블로그까지 연속으로 받게 되었는데요.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블로그를 대하는 기준을 몇 번 바꿨더니 결과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저는 19년도에 육아 블로그에서 경제 블로그로 바꿨는데요. 돌이켜보면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가 딱 네이버가 인플루언서 제도를 준비하던 시기였거든요. 이 인플루언서 제도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2019년도 말, 2020년도쯤에 생기고 21년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. 지금은 인플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, 이 인플루언서 제도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네이버가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메일로 직접 너 인플루언서 해볼래? 라고 지원하라는 메일도 보냈다고 해요. 저는 운 좋게도 그 변화가 막 시작되었을 때 경제 블로그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흐름에 잘 올라탈 수 있었고, 21년 3월에 경제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되었어요. 물론 그 과정이 절대 편하거나 쉬웠던 건 아니에요. 회사를 다니고 육아를 하면서 5년 동안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매일 글을 썼어요.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열심히 했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, 블로그가 결국에 내 일상에 녹아들 수 있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.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노력보다 더 중요했던 건 이 네이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 시점에 보고 움직였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이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만 해서 잘 된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. 이 플랫폼이 바뀌는 방향에 조금 더 빠르게 올라탄 사람들이 결국 앞서가더라고요. 저는 2019년도까지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애드포스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. 미리 알았다면 제가 더 빨리 수입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좀 많이 아쉬움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그때랑 굉장히 비슷한 변화를 또 한 번 겪고 있는데요. 예전에 네이버가 좀 검색 중심 플랫폼이었다면 지금은 탐색 피드, 홈피드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.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느꼈어요. 결국 블로그를 잘하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네이버가 가는 방향을 누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캐치하고 가느냐.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저도 20대 때는 블로그를 일기장으로만 썼어요. 그런데 이 제목에 들어가는 단어를 바꾸고 또 주제를 사람들이 실제로 찾는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 방문자가 눈에 띄게 늘었고 또 애드포스 수입도 점프했는데요. 지수가 높은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서 블로그도 좀 새로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고요. 그렇게 여러 시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누군가의 블로그 대행도 할 수 있고,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블로그 방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추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제를 정할 때는 꼭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오래 쓸 수 있는 주제인가를 꼭 생각해 주세요. 블로그를 하다 보면 처음엔 다 의욕적으로 시작하잖아요. 이 주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따라서 시작하는데, 꾸준히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주제가 나랑 안 맞아서거든요. 저는 주제를 고를 때 지금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지를 스스로 좀 많이 물어봤어요. 그래서 처음엔 어렵지 않게 육아로 시작했던 거거든요. 그 당시 출산하고 아이한테 좀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시기였어요. 그래서인지 좀 블로그가 오히려 부담 없이 재밌더라고요. 하루하루 아이 이야기를 좀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글을 쓰는 습관도 생겼고요.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크면서 제 관심사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. 육아만큼이나 앞으로 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? 나도 좀 재테크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결국 내 관심사와 좀 현실이 만나는 지점이 경제 분야였고, 그렇게 블로그에 재테크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. 제가 경제 블로그로 주제를 바꾼 또 하나의 이유는 잘 아는 분야여서가 아니에요. 오히려 재테크를 몰랐기 때문에 공부한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좀 재테크가 막막한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
실제로 상위 블로거들을 보면요. 글을 잘 쓰느냐를 떠나서 블로그 안에 그 사람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어요. 특히 제가 공모주라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책도 사고 또 기사도 읽고 투자 설명서도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. 그때는 지금처럼 GPT도 없던 시절이라 하루에 두세 시간씩 투자 설명서를 읽고 정리하면서 포스팅을 했거든요. 이 회사 분석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재무제표 책도 사서 공부도 해봤고요. 미국 주식이랑 ETF도 그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블로그에 좀 적고 싶어서 책도 사서 많이 읽었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글을 잘 쓴다는 느낌으로 포스팅을 하기보다는 이 초보자의 시선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글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고 그 글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시작했고요. 결국 블로그는 남들보다 빨리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로 오래 쓸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구조더라고요.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 막 글을 내가 막 잘 써야지 보다는 이렇게 내가 몇 년을 할 수 있을까?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? 이 질문부터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2년 동안 블로그를 대했던 태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저는 블로그를 단순히 조회수만 나오는 공간으로 두고 싶진 않았어요. 그래서 좀 블로그로 사람을 모으고 그 분들이 좀 계속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네이버 카페와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.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재테크 관련 네이버 카페에는 총 2,900분 정도가 모여 계시고 또 공모주 오픈 채팅방에는 1,3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제가 공모주 이야기를 2021년도부터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고 2023년도에 오픈 채팅방을 열었거든요. 이유는 단순했어요. 이 블로그에 쓰는 글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묻히거든요. 왜냐하면 네이버가 최근 글 위주로 좀 점수를 반영해서 노출을 해줘요. 그런데 공모주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텐데 그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그냥 사라지는 게 싫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본 게 카페를 한번 운영하자였고 이 카페에 좀 공모주 입문자 분들을 위한 글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두고 또 오픈 채팅방에는 서로 질문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매번 정보를 올리지 않아도 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퀄리티가 높은 정보가 오가고 또 카페에서도 예전에 썼던 글들이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. 물론 저도 처음에는 방문자를 늘려서 이 애드포스트 수입을 만들기 위한 글을 정말 많이 썼어요. 이 블로그를 꾸준히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결국 성과더라고요. 그런데 한 몇 년 동안 키워드 글만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치더라고요. 그때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 수도꼭지를 틀어야만 물이 나오잖아요. 근데 블로그가 꼭 그거랑 똑같았어요. 글을 안 쓰면 이 방문자도 바로바로 줄고 그리고 애드포스 수입도 없고 그랬거든요. 저는 좀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바꿨어요. 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안에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겪은 경험을 담고 이 블로그로 온 분들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또 카페와 오픈 채팅방이라는 좀 저수지를 만든 거죠. 돌이켜보면 좀 블로그로 좀 많이 성장한 사람들은 글을 무작정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조회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좀 만든 사람들이더라고요. 지난 5년 동안 저도 블로그를 하면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. 내 경험을 썼는데 불법 게시물로 신고를 당하니까 이거 열심히 키웠는데 저품질이 되는 거 아닌가? 마음을 졸인 적도 있었고 또 매일 짜집게 하는 정보를 쓰는 걸로 수입은 벌지만 권태기와 슬럼프도 여러 번 왔었어요. 그래서 결국에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. 이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모으는 힘을 가진 블로그를 만들어 보자. 내 블로그를 통해서 좀 사람들도 같이 성장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어요. 제가 블로그를 좀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알아봐주고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래서 왜 블로그로 상위 0.1%라고 말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네이버에서 올해의 블로그는 단순히 방문자 수가 많다고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거든요.
이 한 해 동안 얼마나 꾸준히 활동했는지, 그리고 주제가 명확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, 이 네이버라는 플랫폼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여러 기준들을 종합해서 1년에 총 100명을 선정해요. 비즈니스 경제 부분에서는 5명을 선정했거든요.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또 감사하게도 제가 그 5명 안에 선정이 된 거예요. 이 전체 블로그 수를 생각해 보면 이 올해의 블로그라는 상 자체가 그 정도로 소수에게 주어진 자리더라고요. 이 자리는 제가 뭐 블로그를 잘 키웠거나 뭐 또 글을 잘 써서 이런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네이버의 플랫폼의 방향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꾸준히 쌓아온 결과라고 생각해요. 여기에 좀 운도 작용했던 것 같고요. 앞으로 이 아임플래너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쉽고 재미를 느끼면서 키울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고요. 또 이 블로그를 떠나서 글쓰기라는 거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, 이걸로 제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눌 것 같아요.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얼른 저랑 같이 블로그를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참고로 최근에 바뀐 네이버 알고리즘을 적용하려면 최근 영상부터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